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사를 하고 아직 짐도 못 풀고 스튜디오도 지금 보듯이 창문에 그냥 커튼만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스튜디오라고 할 만한 정도는 아니고요. 제게 어제 최근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 5.18 가산점 문제에 관한 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 분이 그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제게 소개해 주셨는데 5.18 유공자 10% 가산점 때문에 전국 대학가와 학원가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어느 취업준비생이 광주 5.18 유공자 10% 가산점을 알고 피눈물 나는 절규를 본사에 기고한 글이다. 아래는 글 전문이다. 편집자죠. 아마 조그만 어떤 매체에 기고한 글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동안 취업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쭉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있어서 이거를 올린다. 우리나라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바로 5.18 소위 유공자들은 바로 이 사회적 특수계급의 창설이다. 또 헌법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우리 사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5.18 특수계급을 인정하는 이상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80만 명이 넘는다. 나는 K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에 벌써 10번을 도전했는데도 번번이 떨어졌다. 알고 보니 최근에야 그 이유를 알고 혼비백산하게 되었다. 이 5.18 유공자 10% 가산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순실 딸 정유라가 체육특기생으로 이화여대에 들어간 것은 조족지혈에 불과한 것을 최근에 알았다. 이들 특권계급은 바로 5.18 유공자다. 공무원 시험에 10% 가산점, 국공유 기업의 취업 특혜까지 받았다. 5 내지 10% 가산점을 받아 정부기관, 국가기관, 경찰, 법원, 검찰, 교원, 정부산하기관, 국영기업 등의 자리를 싹쓸이하고 있다. 금융기관 대기업 일자리까지 최우선적으로 차지하기를 20년 동안 누려왔다. 놀라운 사실은 5.18 유공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5.18이 37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어떻게 유공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5,700여 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도 한 해 1,000명씩 1,000명, 100여 명씩.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에는 5.18 유공자가 2012년만 하더라도 4,100명이었거든요. 4,191명인데 지금 5,000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주장하는 분은 5,700명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재용이 나쁜 거냐? 몇 조 원을 받아먹는 5.18 유공자들이 더 나쁘다. 어떻게 5.18 유공자들이 어떻게 애국을 했는지 몰라도 월남전 참전용사보다 더 애국을 했는가? 하는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몇 억씩 받아가는 사람도 있다. 5.18 유공자는 90년부터 당시 화폐로 1인당 평균 5,800만 원, 최고 액수는 3억 700만, 최저는 500만. 경찰을
닭장차에 가두었다는 공로로 2억 원을 보상받은 윤기곤은 2001년 월북하여 대남방송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메달을 어떻게 받고 6.25 전투 태극 무공 훈장은 한 달에 37만 원으로 깍두기 하나를 놓고 밥을 먹는다고 한다. 뭐 이렇게 쭉 해서 5.18 유공자들의 2014년만 해도 4,634명. 제가 본 자료는 2012년에 이거는 공식 자료입니다만 4,191명인데 계속 이렇게 2년 만에 500명, 400명이 넘게 늘어났군요. 이번 탄핵 기간에 슬며시 광주시가 권노가 미훈평 등 참여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포함해 117명을 또 추가하였다. 2017년 2월 현재 5.18 유공자는 5,769명이다. 3년 만에 박근혜 정부 들어 3년 만에 또 1,135명이나 늘어났다. 어떻게 30몇 년 전에 일어난 37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유공자는 지금 계속 생기고 있냐. 휘발유 드럼통을 4번씩이나 훔쳐가다가 총에 맞은 사람도 있는데 1억 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 광주 시민들까지 문제를 삼고 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지금 글을 올린 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요지의 글을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광주 유공자 가산점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훈처의 자료를, 이건 공식 자료입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5.18 유공자 가산점을 받아서 취업한 사람, 이 취업 대상 기관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저도 이거 처음 봤습니다만은 국가기관도 있고 기업체도 해당이 됩니다. 기업체도 시험을 치는 곳은 가서 시험을 치면 내가 광주 유공자다, 또 유공자의 자식이다, 유공자의 형제자매다, 형제자매의 자식까지도 아마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 2명까지도 아마 허용이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내 전체 취업한 사람은 1,329명입니다. 광주 유공자 지금 이 자료는 2015년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5,000명 정도 되는 그 자녀들 뭐 이렇게 해서 중에, 근데 사실은 유공자가 그 당시에 광주가 1980년에 있었던 사건이므로 광주민주화운동이 실제로 그 자식이라고 한다면, 유공자가 취업한다면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반 취업전, 대졸자의 취업전선이 아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직종에 이제 국가기관에 취업할 수는 있겠죠. 근데 10% 가산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젊은이들하고 직접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자식들 벌써 이제 그 당시에 뭐 대학생이었다 1980년에 그러면 20세 더하기 37년 하면은 사실은 뭐 그 20세 때 유공자가 되고 30세에 자식을 놓았다. 그러면 그 자식이 지금 취업할 때가 되긴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취업이 막 늘어나는 정도의 추세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들은 폭발적으로 그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그때 그 군필자 말하자면 가산점이 2%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 군필자 가산점은 말이 안 되는 이 형평을 잃은 거다.
하고 단순 가산이 아니고 그 가산으로 인해서 당락이 결정되기에 이른다면 그 가산점은 인정될 수 없다. 이제 이런 그 당시 헌법재판소의 논리였죠. 이 헌법재판소는 뭐 이번에 믿을 만하지 않다는 것이 만천하에 부끄럽게도 공개가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취업한 사람 5.18 유공자 본인 또는 그 후손 형제자매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광범위하게 연결돼 있고 그 서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식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법률 헌법하고는 달리 예우에 관한 법률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실제로 그 외에도 몇 개 법이 있습니다. 이 5.18뿐만 아니고 뭐 6.25 유공자 뭐 등등도 이제 자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하는 것들이 꽤 이제 그런 종류의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5.18법은 특별히 그런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취업하는데 무려 10%의 가산점, 5%에서 10%까지입니다. 그게 이제 그 받는 사람에 따라서 또 유공의 등급에 따라서 5 내지 10%인데요. 지금 그 당시에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20대였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30세가 되어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다고 한다면 그 자식이 지금 이제 취업에 딱 정령에 해당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많아집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그 숫자가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또 인터넷에 다니는 자료에 보면은 뭐 80몇 프로의 취업자 중에 80몇 프로가 광주민주화 유공자다 뭐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국가기관 총 취업자가 1329명입니다. 그러니까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취업한 사람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사람 중에 유공자 및 그 자녀인 사람 중에 취업한 사람. 취업기관 1329명. 국가기관에 취업한 게 405명, 기업체가 903명, 사립학교 교원 또는 뭐 직원 21명입니다. 기업체가 의외로 많습니다. 903명입니다. 그래서 1329명인데 이 1329명이 취업한 방법, 놀랍게도 고용 명령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 사람을 고용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나 기업체, 사립학교 등에 고용 명령에 의해서 고용한 사람이 370명입니다. 이건 좀 놀라운 일인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뭐 막 이사하고 복잡해서 이것을 내용을 충실하게 지금 취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고용 명령에 의해서 370명. 그 다음에 지금 대학생들, 취업생들이 놀랍게 굉장히 놀랐다. 말이 되나 하고 붕괴하고 있는 그 가점 취업자, 가점을 받아서 취업한 사람은 935명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명령과 가점 취업을 합쳐서 1,400명 정도. 그 다음에 유공자 및 그 자손으로 분류된 사람 중에 자력으로 취업한 사람은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4명이 또 특별 채용이라 그래요. 아마 이런 또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용 명령으로 취업한 사람이 300, 국가에서 이 사람을 쓰라 해서 370명. 그 다음에 가산점 5 내지 10%. 사실 가산점 5 내지 10% 같으면은 뭐 거의 결정적입니다. 10%의 가산점을 받는다. 이러면은 뭐 사실 굉장한 결정적인데 935명입니다. 1000명, 그래서 고용 명령, 특별 채용, 가점 취업을 합치면 1,400명이나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제가 민주화 유공자 광주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2002년 7월 27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여기 21조에 보면 취업 지원 실시 기관은 국가기관, 지자체,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인데 정원이 5명 미만이거나 교직원 정원이 5명 미만인 사립학교는 빼고 그러니까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민간기업도 포함이 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 그러니까 큰 기업은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25조가 채용시험에 가점을 주는데요.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25조. 취업 실시기관이 그 지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한다.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실기시험이나 서류 전형 또는 면접 점수에 이를 가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의 보상 범위는 보상금을 주거나 생활지원금을 주거나 생활지원금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기소불기소자, 뭐 연행되어서 구속된 사람은 뭐 5천만 원까지 차등직업, 상위 등급에 따라서 준다, 최저생계비를 준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휴업보상금, 또 위로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몇 억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각종 뭐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등이 있고 교육비 지원, 취업지원에 이제 이 5% 내지 10% 본인과 유족에게 가산금을 주고 그 다음에 민주유공자의 형제 자매 중에 한 사람 이 본인과 유족은 명수 제한이 없습니다. 몇 명이라도 할 수 있고 민주유공자 형제 자매 중에 한 명에 대해서는 가산점 5%를 줍니다. 그 다음에 특별 채용을 하고 능력 개발하기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그 다음에 의료 지원이 있고 국립묘지에 안장해 주고 형사보상금을 주고 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고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가족들에게 그렇습니다. 참 복잡하군요. 제가 조그만 지금 논문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만은 6.25 전쟁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의 국가보상에 대한 연구, 지방공무원학과 교수인 김남욱이라는 분의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초록에 보면 지금 이제 국가와 자유민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 상의자에게 다친 자에게 고귀하고 숭고한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법률로서 있다. 헌법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한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또 우리 헌법 32조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하여 취업의 우선적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한다. 그러니까 이 5.18은 이제 법률적인 거고 국가유공자는 헌법적 이제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든 이제 이런 지금 논란이 생기고 있어서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도 일부 정치인들이 이제 그 국가보훈처도 그럼 5.18 그 유공자가 5,000명이 넘는다는데 5,000명이 넘는 유공자 는 도대체 누구냐? 그들의 공적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밝혀라고 하면 보훈처는 그건 개인정보이므로 밝힐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마치 죽은 물고기가 커지듯이 계속해서 5.18 유공자가 이렇게
불어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이게. 또 어떻게 해서 말하자면 문재인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문재인이 5.18 유공자인가, 또는 건너가본 그때 무엇을 하던 분인가, 단순히 정치운동을 하던 사람을 민주화 유공자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또 정치운동 외에도 예를 들어서 분명히 그 폭력에 호소했던 일부가 있고요. 또 5.18 그 전체 프로세스에서 정말 국민들의 어떤 저항권이나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가 권력이 잘못 행사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저항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누구냐. 아까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혼란의 와중에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훔치다가 들킨 사람. 이것도 민주화 유공자냐. 또 말하자면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처음에 가서 무슨 무기고를 탈취한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유공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민주화 공로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많은 정언이 있습니다만은 목포나 이런 곳에서 손가락을 자르면서 특정 정치인이 너를 위하여 라고 명백하게 선언하고 손가락을 자르고 이랬던 자들을 우리는 민주화 유공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에 이제 이 예우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 전에도 이제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5.18은 충분히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리뷰가 돼서 기념할 만하다. 국가에서 5.18의 희생자에 대해서 국가가 따뜻한 마음으로 그 민주화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거나 공권력의 과잉된 행사 과정에서 어떤 피해를 당한 분들을 국가가 민주화된 국가가 그들에게 따뜻한 예우를 하고 또 그분들의 공로를 격려하고 기억해주는 이런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 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이 5.18 유공자라고 하는 범주, 사실 저는 볼 때 그 5.18 유공자들이 특히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국회의원도 되고 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현지에서 또는 장소는 좀 다르더라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공권력의 어떤 폭력, 공권력이 의 행사냐 아니면 부당한 폭력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그 과정 속에서 희생된 분들을 격려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특히나 일부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은 이미 받을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배지 달고 그 공로 하나로 이때까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엔조이 했죠. 그런데 이분들이 또 그야말로 참 이 보상의 적절성이라는 게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용산에서 그야말로 저 도시 게릴라처럼 폭력을 행사하던 분들이 길거리를 향해서 달리는 버스를 향해서 화염병을 던지던 사람을 보상을 한다거나 그거를 마치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의 정당한 저항권인 것처럼 해석하면서 수억 원의 보상금을 주거나, 글쎄요, 천안함이나 연평에 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들에 비기면은 또 세월호의 보상, 이건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9.11에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히 미국 국가가 잘못한 거죠. 9.11에 그 테러 세력들이 여러 대의 비행기를 동시에 납치해서 했다는 것은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 정부의 잘못, 국가의 잘못입니다마는 무슨 9.11 희생자들에게 보상해 줬다는 얘기를 우리는 들은 적이 없죠.
근데 해난 사고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국가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글쎄요, 그 보상의 적절성은 적절한 보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게 이제 늘 논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 무슨 어떤 사고가 났다. 대구 지하철 붕괴 사고가 났다. 그런 것도 다 국가 잘못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지하철 사고가 났다. 그럼 지하철 회사에서 얼마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런 것은 그야말로 냉정하게 이제 그 전문가들이 앉아서 계량을 해볼 그런 문제입니다만은 지금 이 5.18 문제는 그야말로 이 젊은이들을 분노케 하는 10% 가산점이다. 5%만 해도 결정적이죠. 이게 정규분포라는 게 합격선 거기에 오글오글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야 괜찮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한 취업 공시생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억울한 사람들은 그 합격선으로 잘리는 거기에 이제 밀집해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밑에 아주 밀집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5%나 10%의 가산점을 준다 이러면 이거는 예의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참 이퀄한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퀄한 수준을 넘어서는 특권의 창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냅니다마는 이 국회의원들도 뭔가 존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사적 성공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그 보상이 지나치면 오히려 굉장한 불명예가 되고 모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5.18의 정신을 훼손하는 5.18의 정신을 오히려 해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많은 학생들이 지금 분노하거나 너무하다. 5% 내지 10% 가산점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당락을 결정해버리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곤란한 것이다 하는 젊은이들의 항변이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소위 민주 세력이라고 저는 부릅니다만은 그 세력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특정 이제 정당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아주 슬라이딩하는 파국적인 기세를 잡고 있습니다만은 참 그거 볼 때마다 뭔가 이 영예와 역사적 수고로움과 그것에 대한 공동체의 보상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과도하고 균형이 무너지고 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지금 386의 집단심리라는 게 그 시절에 대한 어떤 보상 또는 위로 어떤 속죄의식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벌써 보상이나 위로가 이렇게 과도한 정도라면 그 위로라든지 또는 글쎄요 386 시대의 사람들이 느끼는 그 당시 민주화 운동에 나는 동참하지 못했었다고 하는 어떤 자괴감이나 속죄의식 이런 것도 급격하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특별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예와 영광과 공동체의 배려는 불명예와 모욕과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점을 정치인들은 부디 명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